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쪽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6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첫 경주 신의 마필 들간 접전 구도죠. 윤곽은 좀 드러나는 경주예요. 5번 아워 데스티니. 주행심사를 02초 6에 주파를 했는데 초반 순발력도 좋고요. 라스트 활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앞뒤가 다 있는 마필이에요. 여유도 있었습니다. 일단 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30주 울젤리마방의 신윤섭 기수 기용은 최근에 상당히 승부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기수 기용이거든요. 아워 데스티니 데뷔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8번 운주톱. 출전한 마필 가운데 타임은 제일 좋아요. 1분 02초 때 1분 02초 프레스로 주파를 했습니다. 역시 출발 능력 좋고요. 3화롱 타임도 여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주력도 시종일관 별다른 추진 없이 주파를 했어요. 자, 5번과 8번 이강구도. 이강구도 속에 도전 세력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1번 희망 플라잉. 일단 출발 지점이라는 게 큰 무기죠. 여기에 14초 1인데 그다지 크게 무리하지 않고 나온 타임이기 때문에 출발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1번 게이트에 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희망 플라잉은 분명히 성적에 변수를 줄 수 있는, 결과에 변수를 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선 올라오는 힘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번 굿킹맨. 굿킹맨은 희망 플라잉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성향입니다. 발조는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스트가 아주 매섭죠. 라스트 212초 5가 나옵니다. 3화롱 타임이 36초대가 나와요. 36초대의 3화롱 타임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좋은 종반 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굿킹맨 또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6번 하이레전드. 하이레전드입니다. 다실바가 고삐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행심사도 같이 했고요. 일단 기수 기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무서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전반적인 마필의 경주력은 한 중상 정도? 딱히 특징이 없어요. 출발 능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무난하게 출발하는 모습이었고 끄끄름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강점을 보이지 않고 여기도 강점을 보이지 않아요. 전개를 잘 풀어가야 됩니다. 아직 2살짜리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볼지 모르고, 또한 이 마필은 지금 훈련 과정에서 OK 드림이라든지 낙동전사 이런 상위급 마필들과 병합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준비 상황이 좋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의지도 아주 강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훈련 내용 자체에 지금 의지가 읽혀지는 훈련 내용이에요. 하지만 경주력은 말씀드렸다시피 입상을 자력으로 끌어낼 정도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세강채강. 세강채강은 상당히 인상적인 주행심사를 보였어요. 타임 자체는 그렇게 별 특징이 없어 보입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후미 그리고 외곽을 크게 돌아나오면서 그리손해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손해를 많이 보고 직선적으로 날아오는 그림을 보였거든요.
일단 트립상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마필입니다. 트립으로는 그러한데 체구가 적은 앞말이에요. 420kg대에 앞말, 여기에 체외곽. 이런 마필들은 힘을 쓰지 않고 곱게 따라가면 직선줄에서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곽에서 힘을 쓰지 않고 따라가는 방법은 그냥 붙들고 안쪽 후미에 쳐박는 방법인데, 그리고 이제 다른 마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곱게. 근데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바닥 추입하는 세강체강에게 과연 자리를 넘겨줄 정도의 사이즈의 마필들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세강체강의 도전은 어렵다 라는 결론이 섰어요. 8번 운수톱, 5번 Our Destiny, 8번과 5번 이강 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1번이 정계상 2점, 6번이 훈련 우수, 요렇게 지금 도전하는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종반 한 발 있는 2번 굿킹맨, 위력적인 종반 한 발 앞세워서 도전해 놨을 텐데, 이 마필이 초반 스타트를 얼마나 잘 끊어줄 수 있느냐 관건이에요. 근데 기생하는 기수가 정도윤 기수거든요. 마필을 끌고 나가는 힘이 상당히 좋은 기수입니다. 힘 좋은 굿킹맨을 스타트를 잘 받아놓는다면 이 4두의 4파전 구도로 정리했습니다만 2번이 8안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강 구도의 2도전, 그리고 복병 2번. 이 2번은 상당히 재밌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이경주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팀 퍼펙트. 경주거리가 1200으로 늘어난 게 이제 유일한 변수 같아요. 두 번 다 1000m, 이 마필이 데뷔전 1000m를 뛰었거든요. 주행심사 이후에 데뷔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3위를 차지했는데,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단독 선행 가능할 것 같고요.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관계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초반 200을 13초 3에 뽑을 정도면 어지간하면 선행 가능하죠. 물론 포화주로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주 빠른 타임입니다.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 선행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만, 선행 아닐 경우에는 입상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선행하면 한 90% 이상 입상할 걸로 봐요. 선행 못하면 한 60% 이하로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로 팀 퍼펙트 선행 여부가 이번 경주 많은 변수를 야기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강력한 상대 11번 에이스 굿잡. 에이스 굿잡 직전 경주 입상을 해냈습니다. 이 마필은 1200에서 해당 거리에서 입상을 해냈는데 2번 게이트예요. 출발이 아주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안쪽으로 진로가 좀 열리면서 나름 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직선줄에서 힘있는 탄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올라오는 걸음이 아주 위력적이었어요. 3화롱 타임이 37초대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체감 타임이 더 좋아 보일 정도로 끝걸음도 살아있었고 종반 올라오는 힘이 아주 위력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마필도 약점이
제가 이것만 아니라면 축으로 놓고 싶은데 400kg 초반대의 앞말이에요. 409kg. 이런 앞말이 직전처럼 안쪽을 파면 그나마 괜찮은데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았다? 물론 뭐 이번에도 출발과 동시에 안쪽으로 또 팔 수도 있겠죠. 쭉 안쪽으로 빠지면서 붙들고. 근데 안쪽에서 바로 출발하는 거하고 외곽에서 붙들고 내려와서 출발하는 거하고 또 뭐 타임의 차이가 나고 아무래도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체형이 주는 핸디캡, 이것 때문에 축으로 놓고 가기에는 상당히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도전 세력으로 안쪽에 있는 1번 매직 11. 매직 11이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죠. 아마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팀 퍼펙트에 방해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마필 중에 하나가 이 매직 11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뭐 선임력도 괜찮기 때문에 굳이 싸울 이유는 없어요. 매직 11으로서는 뭐 곱게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지구력의 약점을 지니고 있어요. 이 지구력에 대한 약점이 아주 뚜렷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더라도 정말 편하게 선행을 해야 되는데 외곽에서 팀 퍼펙트가 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비빈다면 매직 11은 그 순간 아웃이에요. 정말 편하게 가야 됩니다. 곱게 가야 됩니다. 지구력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필이에요. 5번 해피브리에나. 뭐 복병 역할 정도는 가능하겠죠. 6번 레드 제스퍼. 이 레드 제스퍼가 죄송합니다. 레드 제스퍼가 힘있는 마필이에요. 뭐 나는 설득력도 갖추고 있고요. 초반에 얼마나 자리를 잘 잡느냐가 관건인데 서승훈이라면 그동안 기승했던 최상현 기수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전개를 끌어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라는 판단이고요. 재금 이후에 마필의 그럼에도 변화가 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투투 머니건. 자, 이 투투 머니건이라는 마필도 직전 외곽에서 힘을 쓰고도 종반 끈기를 보였던 모습이에요. 트립상으로는 상당히 흥미로운 마필입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강축이 없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해요. 9번 팀 퍼펙트. 선행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선두권 접수 가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9를 믿고 가야 되겠습니다. 11번 에이스 굿잡. 체형에 문제가 있어요. 외곽 게이트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래서 이 91 맞고는 좀 불안한 저배당 막건입니다. 11번을 뭐 본전 정도 방어하면서 본방하면서 이번 경주는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6번 레드제스프나 8번 투투머니건 요런 쪽으로 한번 힘을 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1번 매직 11도 인기 마필인데 요 마필은 지구력 부족이다라고 지구력에 절대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다. 6번이나 8번 쪽으로 한번 대안을 세워보고 싶은 경주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번 경주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9번, 6번, 8번, 11번, 1번 요런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에요. 2경주였습니다.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삼경주입니다.
자, 이번 3경주는 금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금요 경마 첫 번째 선택, 첫 번째 승부처. 이번 경주는 6번 글로리 크라운, 3번 킹파이터, 주목받는 인기마 2두가 우뚝 서 있어요. 선두력이 탁월한 킹파이터. 이용락 기술을 기용을 하면서 부담 중량을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강자 틈 전력을 보강하고 돌아온 글로리 크라운. 뭐 그동안은 좀 미완의 덱이었죠. 여기서 3위, 데뷔전에서 3위를 차지한 게 그나마 가장 좋은 경주력이었고, 그리고 복귀전 나름 호전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1200을 뛰면서. 그리고 직전 루키 스테이크스, 루키 스테이크스에서 뭐 거의 꼴찌를 차지했습니다만 상당한 강마들이죠. 이 능력 마필들과 레이스를 치르면서 바닥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경주력 상승은 뚜렷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글로리 크라운, 순발력에 강점 있는 모습을 보였던 데뷔전과는 달리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순발력은 약간 좀 무뎌지는 모습이에요. 체중이 불어나서일까요? 어쨌든 순발력보다는 이제는 종반 힘을 바탕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는 그러한 능력이 좀 더 좋아졌어요. 자, 이 두 마필 이강구도가 뚝 쓰이는데 여기서 왜 승부를 가져가느냐? 여기서 승부를 가져가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이 킹파이트의 불안 요인입니다. 킹파이트가 선두력을 바탕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이긴 한데 지구력이 좀 부족하고 근성도 떨어지고 지구력도 별 볼 일이 없어. 순발력은 현등급 정상권이다. 못 믿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불안 요인이 전개가 정말 선행, 단독 선행 아주 편하게 4코너까지 아무도 건들지 않아야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저는 이번 경주 이 킹파이트를 괴롭혀줄 선두권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쪽에 있는 크리슬 히어로의 구간 타임만 분석을 해봐도 이거 킹파이트가 좀 괴롭겠다. 그 정도의 순발력과 구간 타임이 나오는 마필이거든요. 선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선두권을 빠르게 프레스할 수 있는 마필도 많습니다. 원더풀 원도 그 중에 한두고요. 빠르게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뭐 이번 경주 인기를 몰 마필, 뭐 글로리 크라운도 뭐 데뷔전 모습이라면 체중이 좀 빠지면서 나오면 저는 순발력도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영광의 프린스도 이번에 스피드 변화가 뚜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드림비거, 뭐 영광의 터치, 이런 마필들도 선입권에서 빠르게 선두권을 프레스하면서 압박할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킹파이트의 편한 선행 어렵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강자 틈 전력을 보강을 하고 돌아온 글로리 크라운 중심에 놓고 이번 경주 6번을 중심으로 3번을 약하게 보면서 6-3이 환수가 나와준다면 뭐 본방하겠습니다만, 환수가 없다면
시원하게 한번 날려버리고 6번을 중심으로 첫 승부를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3경주 여기서 작물 좀 불리는 그러한 승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외곽에 있는 두 마필이 인기를 모을 경주예요. 4경주는 하늘불패, 해운대스타. 이번 경주는 입상권이 많아요. 7번 윈스팅도 가능성 있고, 외곽에 블루캐비아, 영광의 함성 다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쪽에 탑볼트, 닥트레오 역시 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고요. 피노라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듯 다수의 마필이 입상이 가능한 혼전구도인데, 그 혼전구도지만은 저는 3두의 전력이 조금은 탄탄하다. 혼전 중 저배당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8번, 9번 여기에 닥터레오까지 3파전 구도를 전망합니다. 닥터레오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입상을 해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1400으로 경주거리가 늘면서 좀 주춤하긴 했는데, 조금은 탐색하는 그런 말머리, 전체적인 말머리가 조금 의지가 떨어지는 말머리였습니다. 닥터레오 데뷔전 좋은 호흡을 보였던 최현경 교수가 다시 호흡을 맞춥니다. 취입이 상당히 좋죠. 최현경 기수 취입 타이밍을 감각적으로 잘 잡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닥터레오는 적임기수 기승으로 이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늘불패는 직전 1400을 입상해내는 과정에서, 자, 윈스팅, 닥터레오 같은 경주에서 같이 뛰었어요. 하늘불패가 종반 힘에서 나머지 마필들을 여유있게 제압하는 모습이었어요. 선두권을 유지하면서도 종반 힘에서 근성을 발휘하는 모습, 아주 일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 하늘불패는 유력한 입상권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에 9번 해운대스타. 해운대스타가 직전은 복귀전이었죠. 자, 복귀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해운대스타가 공백 이전에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근데 공백 이후에 힘이 좀 더 차오르면서 완성도가 향상된 모습이기 때문에 직전 아쉬운 3위의 성적을 이번에는 대폭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해운대스타 빠르게 선두권 치고 나갈 거예요. 이번 경주 선두권을 빠르게 끌고 나가면서 버텨낼 만한 능력 마필이 없습니다. 그 대안을 바로 이 해운대스타가 할 것이다. 앞에서 레이스를 끌어가면서 종반 끈기까지 발휘할 수 있는 축으로 봅니다. 해운대스타 깔끔하게 정리 가능합니다. 만약에 인기 마필들 가운데 부진한 결과가 나온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탑볼트 그리고 블루캐비아가 마차는 크지 않습니다만 강단이 대단한, 근성이 대단한 마필이에요. 이날만큼 뛰면 경쟁력은 충분하다 라는 판단이거든요. 최근 바닥을 쓸고 있습니다만 컨디션이 올라왔습니다. 상태가, 투지가 확 살아났어요. 그래서 블루캐비아의 역습 눈여겨볼 필요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6번 탑볼트 또한 이번에 투지 상승 뚜렷한 그림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9번 해운대스타를 중심으로 5번
닥터레오, 8번 하늘불패, 3파전으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이변이 발생한다면 10번, 6번 정도인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게 봅니다. 저배당을 인정하고 풀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오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이 5라운드는 금요 메인입니다. 금요 최고의 선택으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이번 경주 주목해야 될 마필은 코너원이에요. 코너원. 직전 우승을 거두고 이번 경주 승급전을 맞이하는 마필입니다. 자, 갓 올라온 마필이긴 합니다만 6등급에서 좋은 내용으로 5등급 올라오는 마필들은 5등급에서 바로 통하거든요. 직전 경주 코너원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 코너원은 직전 경주뿐 아니라 주행 심사부터 꾸준하게 좋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결과가 두 번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만 드디어 직전 경주 결과를 끌어냈죠. 코너원의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자, 코너원의 걸음은 이제 주폭이 터지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2살짜리예요.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잘 뛰고 11월 달에 결과도 좋으면은 12월 브리더스컵까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이 마필 잠재력을 좀 높게 평가하고 싶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코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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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원을 강하게 한번 노리고 들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뭐 인기를 모을 마필들도 많습니다만 뭐 7번 마드로더, 2번 글로벌 태양, 마드로더, 글로벌 태양 인기를 많이 모을 마필들이죠. 여기 뭐 1번 포드굿 타임도 인기를 모을 마필이고요. 하지만 이런 마필들 외에 복병권도 많다. 알파하트, 남도 1등. 지금 이 복병권들이 충분히 사고를 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준비를 잘했습니다. 휴장기간 동안. 조이준마, 강서저령. 제가 지금 근원해 드렸던 마필들이 모두 이번 경주 칼 갈고 준비 잘한 도전 세력들, 복병 세력들입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이에게 너무 치우치지 않고 풀어간다면 좋은 환수를 한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됩니다. 금요 메인입니다.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번 경주 8번 코너원을 주목하면서 이번 메인을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원더플리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테죠. 직전 우승을 거둘 때 초반 200이 13초 3이 나옵니다. 그런데 3화롱 타임이 35초대가 나와요. 라스트가 12초.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 초반을 끊고 종반 이런 타임이 나온다? 원더플리어는 능력 마필로 성장할 것이다. 구간 타임이 너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 원더풀 리어를 인정하고 꼬리를 찾아야 되는 경주예요. 안쪽에 있는 브레이브 캡틴. 자,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첫 승을 끌어냈는데 코너 타임이 뭐 크게 눈에 확 들어오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포화주로임을 감안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약편성에서는 또 통할 수 있겠다. 강자들만 피하면. 결국 이번 경주는 원더풀 리어만 피하면 브레이브 캡틴은 또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출발 지점에 브레이브 캡틴, 순발력, 끈기 두루 겸비한 전력입니다. 경쟁력 충분해 보입니다. 3번 석세스 영광은 구간 타임적으로는 스피드는 더 돋보입니다. 그런데 선행하고 무너지고 선행하고 무너지고, 물론 뭐 편한 선행, 아주 편한 선행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준우승이에요. 종반 들미를 잡히는 모습, 저는 이게 좀 안 좋았다는 판단이에요. 물론 뭐 상대 마필들의 전력을 감안할 때 5등급 승급전이었다, 6등급에서도 운주오름이라는 비교적 강마를 만났다, 뭐 이러한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원더풀 리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석세스 영광이 과연 따라가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힘들다 라는 결론입니다. 타임적으로 직선주로 그렇게 폭발력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선행을 편하게 해야 그나마 경쟁력을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가서는 힘들다 라는 결론입니다. 석세스 영광은 쉽지 않겠다 라고 보고요. 아리온킨도 뭐 선행을 했을 때 그나마 성적이 좀 나와주는 마필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안쪽에 빠른 마필이 많고 두터워요. 에브리킹 이지가 좀 둔해요. 그 뭐 이 마필 예전에 제가 소개하면서 소에 가깝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소에 가까운. 그런데 이제 경주마가 됐죠. 앞선에 붙어가면서 레이스를 앞에서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드가 변화가 온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뚜렷한. 그래서 에브리킹 이지는 승급전에 이번 경주가 상당히 하이페이스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쪽에 있는 1, 2, 3번이 다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리킹의 스피드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저는 에브리킹 이지 도전 가능권으로 봅니다. 충분히 한 중위권 정도 따라가면서 직선주로 역전극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오케이 드림, 기본적인 스피드는 일단 뭐 에브리킹 이지보다는 좋죠. 전개에서 일단 답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순발력과 끈기를 두루 겸비한, 자, 선행으로 우승을 거두고 선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앞뒤가 다 있어요. 앞뒤가 다 있는 오케이 드림은 유력한 강력한 입상권 마필로 손색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뭐 도전이 쉽지 않고요. 결국 이번 경주는 2번 원더풀 워리어를 중심으로 7번 오케이 드림, 2번과 7번 두 마필이 좋아 보이는 구도예요. 여기에 브레이브 캡틴, 에브리킹 이지가 강력하게 도전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2강 2중으로 정리합니다. 2번, 7번, 1번, 6번 순입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7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는 금요경마 세 번째 선택입니다. 3경주, 5경주에 이어서 세 번째 승부처.
이번 경주는 고마운 마필이 나옵니다. 후사이치죠. 적중, 적중, 승부 적중. 후사이치. 자, 이날도 인기순위 9위마 후사이치 강력한 입상권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후사이치의 부활을 알려드렸고요. 이날은 후사이치를 놓고 승부를 들어가면서 밀크데이를 잡아들였던 경주입니다. 후사이치. 자, 이 마필이 경주거리 1800으로 늘렸습니다. 4등급 승급전이에요. 저는 그래도 또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직선주로 폭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이에요. 자, 기수가 적임 기수인 최상현 기수가 후사이치하고 3번 입상을 다 했어요. 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첫 번째 입상도 최상현이었거든요. 이번에 기성정지죠. 기성정지로 못 나오는데 정도영 기수와의 호흡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후사이치의 취입 타이밍을 조금 더 당겨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무리하게 취입을 시도하다 보면은 오히려 밸런스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깡바닥에서 날라오는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차분하게 마필 가는 대로만 가면서 살짝 진로만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전개를 정도영 기수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후사이치를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취입을 가져가고 안정적으로 끌 수 있지 않을까. 정도영과의 호흡도 기대가 됩니다. 후사이치 승급전 1800 무난한 극복이 예상되는 이번 경주 유력한 강력한 우승 후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니드래곤이 많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이 마필도 그야말로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거든요. 바닥 추입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한다? 좀 겹쳐요. 이럴 경우에는 바닥 추입마보다는 중반 선입권이나 앞에서 레이스를 끌고 가는 마필이 후사이치의 복성식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고블린 작전 구사 능력이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추입도 가능하고 중반 무빙 또는 초반 기습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고블린은 이번 경주 복병권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마필입니다. 하늘강자 어느정도 인기를 모을 마필이죠. 최근 바닥을 치워오다가 순위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오름세에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훈련 내용 시의 모습을 보니까 더 좋아졌어요. 일단 뭐 이 마필이 휴장 기간 동안도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하늘강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우전설 이성재 기수와의 호흡인데 저는 이번 경주가 타이밍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반드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도전 세력 가운데 한두예요. 적정 중량으로 내려온 이후에 두 번째 경주 블랙볼트 3세 기대주죠. 상당히 좋은 스피드와 근성을 지니고 있는 기대주입니다. 좋은 기량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에요. 블랙볼트 필그림 복병권입니다. 잘 뛸 때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올라오는 그름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고도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우승을 끌어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상당한 근성과 파워를 지니고 있는데 기복이 좀 심하다는 단점이 있죠. 직전 경주는 또 꼴찌를 했고요. 여전히 박재희 기수가 구피를 잡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량 잘 뛸 때의 걸음만 나와주면 입상권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후사이치를 인정하고 풀어갈 예정입니다. 허니드래곤이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두 마필 모두 바닥 추입이에요. 바추
이 바닥 추입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번은 꺾어버리고 갈 예정입니다. 4번을 중심으로 뭐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2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가는 건이죠. 여기서 강약 조절합니다. 한두에 집중하고 두 마필은 삭제할 예정이에요. 4번을 중심으로 후사이치를 중심으로 환수가 나와주는 막권으로 공략하면서 이번 7경주를 붙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8경주 넘어가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3등급 14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하는데요. 자, 이번 경주 금요 마지막 선택으로 힘을 한번 실어보면서 마지막 승부로 마무리 끝장 승부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번 한강세이버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경주예요. 한강세이버 좋은 마필이죠. 승급전 4등급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보였고 승급하자마자 보여준 경주력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경주 모두 1200이었어요. 물론 이 한강세이버라는 마필이 체용도 좋고 순발력과 끈기, 힘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14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럼이 무뎌질 마필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이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핸디 56에 경주거리가 늘었단 말이에요. 여건이 일단 좀 다운되죠. 단거리 폭발력이 좋은 마필들 거리가 늘어나면서 폭발력이 약간 무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강세이버도 충분히 그럴 염두를 두고 이번 경주를 풀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강세이버를 강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는 주목해야 될 마필이 먼저 안쪽에 I will be free 승급한 이후에 바닥 순위권 진입 또 바닥 좀 붙임이 심해요. 하지만 디먼 스파이를 이기고 닥터 파라오를 이겼던 이날 I will be free의 그름이 진면목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I will be free 경쟁력 충분한 마필이고요. 출발 지점에 훈련 칼 갈고 나옵니다. 자, 4번 서부특급은 제가 복병권으로 좀 거론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인기를 좀 많이 모으는 상황이더라고요. 서부특급. 이 서부특급은 1400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재검 받고 나오는데요. 재검 과정에서 여유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컨디션 베스트라는 거죠. 컨디션이 베스트라면 이 마필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1400 쉽게 물러서지 않겠죠. 선두권 공략한 이후에 선두권에서 앞에 마필들을 꼬리 물고 따라가면서 직선적으로 치고 나오는 그러한 그림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다실바 기수의 호흡도 기대가 됩니다. 서부특급 역시 이번 경주 주목해야 될 관심 가져야 될 마필이고요. 닥터 오스카 닥터 오스카는 당일 최저 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다운됐어요. 분명히 경기도 지사배를 뛰고 나서 일반 경주 나왔는데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후미로 밀립니다. 닥터 오스카의 강점은 선두력이거든요. 선행을 했을 때 끈기도 더 나와주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이 왜 이러느냐? 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근성 부족한 마필들은 편하게 가야 직선주에서 한 발 더 뽑습니다. 근데 편하게 못 가면요 부족하기 때문에 직선줄에서 확 퍼져버려요. 직선주로 직전경주 편하게 못 갔습니다. 직선줄에서 무기력했습니다. 힘을 전혀 쓰지 못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닥터 오스카가 이번에 인기 1위를 못하고 인기 순위가 살짝 밀린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편한 선행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번 경주 편성을 봤을 때 빠른 마필들은 몇 도 있습니다. 그래핀 킹이라든지 안쪽에 한강 세이버, 서브트크 다 빨라요. 그런데 선행을 고집할 마필이 없어요. 외곽에 있는 BK 룩스도 마찬가지고, BK 룩스도 빠릅니다만 선행을 고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닥터 오스카가 아주 편하게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주목해야 될 마필을 많이 권해드렸습니다. 1번 I will be free, 4번 서브트급, 그리고 9번 닥터 오스카. 자, 이 마필들을 주목하면서 승부수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2번 한강 세이버 판단 현장에서 해야 되겠죠. 이 마필에 대한 판단 필요하겠고요. 1번, 4번, 9번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8경주를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9경주입니다. 금요 마지막 경주. 혼합 3군 1600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믿고 권해드렸던 럭키스터걸 잠재력 폭발할 것이다. 1400도 문제없다. 두 번 다 쌍을 놓고 때렸습니다. 근데 이날 역전명속에 들미를 잡히고 말았어요. 어쨌든 적중은 했습니다만 이날도 복성식 적중이었죠. 21배 잘 나왔습니다. 배당이 의외로. 자, 어쨌든 럭키스터걸이 두 번의 경주 모두 짭짤한 배당을 안겨줬는데 이번에도 52라면 1600 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인기를 많이 모을 텐데요. 인정. 일단 이번 경주 럭키스터걸이 좀 유리한 게 선두권을 공략할 강력한 인기 마필이 없다는 거예요. 커먼 퍼스트 정도? 근데 이 마필 커먼 퍼스트가 강력한 상대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럭키스터걸이 초반에 넘어설 수도 있는 상대고 이 마필 보내주고 따라가도 직선줄에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상대로 봅니다. 커먼 퍼스트가 직전 경주 선행 이후에 버텨낸 힘은 바로 주로의 힘도 컸다라는 판단입니다. 선두력과 스피드, 럭키스터걸이 전혀 밀리지 않아요. 아마 이번에 커먼 퍼스트는 선행도 장담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안쪽에 있는 월드레전 다실바 기수와 호흡이고요.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훈련을 아주 길게 했습니다. 훈련 기간을 거의 한 40일 정도를 아주 길게 훈련하면서 마필의 전력을 다듬어 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공백 여파 없이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얼라이브 스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은 당일 체중을 좀 봐야 돼요.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 마필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좀 치료를 받아왔어요. 지금 치료가 거의 끝났는지 훈련 과정에서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관절염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체중 회복이 안 된다면 이 마필은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죠. 일단 이 마필은 현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루카스 써니 약간 보합세예요. 컨디션은. 근데 능력은 이번 경주 손가락 꼽을 정도로 강하거든요. 사이즈는 최상위권에 있는 마필입니다. 루카스 써는 현장까지 꾸준한 추적과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불패가 최근에 선전했고요. 직전 기복 보였습니다만 상태 여전히 좋기 때문에 오름세 가능하고 러닝 파워가 57.5라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부담 중량을 달았는데 직전보다 무려 플러스 5.5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여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여유, 괴력 발휘했던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번 경주가 1400이라면 저는 또 1400이라면 또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1600으로 200m가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 아무래도 부담 중량을 많이 달았을 때는 경주거리가 길면 길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닝 파워를 축으로 놓고 갈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럭키스트걸, 월드레전드 뭐 이 두 마필의 우세를 일단 좀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8번 9번 정도 뭐 이 정도 4파전 구도로 압축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고요. 얼라이브 스타의 체중 회복 여부 뭐 요 정도만 살펴본다면 큰 변수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9경주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금요 부산 경마 축이 서 있는 경주가 좀 많아요. 축이 서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뭐 믿어야 될 축은 믿고 가야 됩니다. 불안한 축은 또 뭐 그때그때 잘라내고 배당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일단은 뭐 인정해야 될 축과 좀 불안한 축 요거를 좀 구분해 가지고 해야 될 경주와 쉬어가야 될 경주 요런 거를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배당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축이 불안한 경주에 때려야 되겠죠. 저배당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축이 불안한 경주보다는 서 있는 경주, 구차권에 압축되는 경주 그런 경주로 잘 삼아서 일단 경주를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뭐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더 준비 잘해서 저는 도움이 되는 내용, 이길 수 있는 내용을 들고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갑니다.